정년도 되기 전에 명예퇴직 신청을 통해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교직을 이처럼 일찍 포기하고 떠나는 선생님들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정세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험이 많은 중년의 교사들의 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단을 떠나는 명퇴 신청 교사는 734명으로 지난해 568명에 비해 무려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지난 2016년 이후 4년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교권의 추락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부적응, 학교 폭력 등 생활 지도에 대한 부담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교권이 하락이 좀 많이 되면서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미투 관련으로 해서 생활 지도에 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교권 침해. 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로부터 빚어지는데 이 가운데서도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사에 대한 폭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불응, 이런 불손한 태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부산 지역 초중고 교사의 83%가 과거에 비해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교권에 대한 회의감이 교사들이 일찍 교단을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흔히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들 얘기합니다. 경험 많은 교사들의 잇따른 퇴직으로 교육계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 남구 UN 기념공원 일대에 오는 2025년 UN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됩니다. 박물관과 수목원, 문화회관 등과 함께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문제는 3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이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의 성지, 부산 유엔 기념공원. 해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거수경례로 경의를 표하고 세계 각국에서 연간 100만 명의 참배객이 찾는 곳입니다. 부산시와 남구는 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남구 유엔 기념공원 일대에 부산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3,100억 원. 부산 박물관과 대연 수목원, 문화회관 등과 함께 이 일대를 문화거리로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이 보기에는 고물상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불편한 시설이지만 더 큰 틀에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해제하여 그 주변과 인프라 맞추어서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비 확보입니다. 부산시는 당초 유엔 기념공원 인근에 전쟁사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국방부 측과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국가보훈처와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형편입니다. 피난 수도라는 의미에서 우리 얘기했는데 좀 그래 좀 추기다 해오다가 좀 남북 관계가 되면서 조금 약간 주춤한 상태거든요. 지역 정치권은 유엔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상황. 자유민주주의 성지이자 세계 평화의 상징인 유엔 기념공원에 평화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신공항 총선 앞둔 영남 보수 분열 부를까라는 제목의 기사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김해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6.20 합의를 이룬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TK 세력은 투쟁을 선언한 반면 PK 세력은 조용하다며 영남 보수가 분화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분석 전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PK의 새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고 무조건 김해 신공항만 고수하기도 곤란해서 난감한 기류가 흐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부산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동부산보다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미세먼지 배출량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 순으로 높았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패턴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단이 밀집해 있고 선박과 항만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동물원 더파크에 대한 매수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KB 부동산 신탁이 부산시에 동물원 매수 청구를 했고 부산시는 내년 4월 동물원을 인수할 방침인데요. 일부 채권단은 부산시가 무리하게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제2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경찰은 내일부터 2달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기준이 강화됐고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어느새 6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더웠는데요. 차가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부산은 오늘도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한낮에 2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단 전국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단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에는 양산이 28도, 울산 25도, 창원과 거제가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 지역 주요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정의당이 5기 지도부 선거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 중 한 사람인 현정길 후보자가 오늘 오전 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국 동시 당직 선거로 이뤄지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에는 강용준, 김영진, 현정길 후보 3사람이 등록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청년 당원들이 스웨덴 정치축제 참여를 앞두고 오늘 오후 부산시당에서 출정식을 갖습니다. 이번 주 스웨덴 알메달렌에서 열리는 정치축제에 참여하고 스웨덴의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참관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BNK 여자 프로농구단이 오늘 오전 롯데호텔에서 창단식을 가집니다. 오늘 창단식에서 구단 엠블럼과 캐릭터, 유니폼 등이 공개되고 부산 지역 고교 여자 농구부에 대한 농구 물품 지원식 등도 함께 열립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부산 알리기에 힘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역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중국인 대학생들인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 김윤아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23살 신정웨이 씨와 25살 천유재 씨. 최근 기말고사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이번 시간 정기공학 공부는 너무 진짜 어려워. 스트레스는 많아하고 수학, 물리학 내용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평범한 10대를 보냈지만 우연히 접한 한국 영화에 심취하면서 이웃나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같이 한국에 여행 다니면서 좀 아름다운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유학을 왔어요. 공부만으로도 힘들 법하지만 중국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고 취미가 사진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 페이스북에서
이 서포터즈는 봤어서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부 서포터즈는 지원. 이제 저한테 그냥 이 중국 서포터즈 좀 뭐 재미있고 괜찮다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저도 지원됐어요.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 또 광복로 등 중구 지역 곳곳을 함께 다니며 사진도 찍고 느낀 점도 공유하며 SNS에 부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 관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더 알 수 있게 그런 카메라 동영상 찍고 다니면서 기록 같은 거. 자갈치 시장에서 먹는 회와 광복동 거리 풍경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명소가 된 지 오래. 열혈 홍보전사가 된 두 사람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산을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중국어로 전했습니다. 希望中区越来越好，希望中区这些旅游景点能让更多的中国游客所知道。就希望更多就是中国朋友能来韩国来釜山旅游，然后呢，希望能更多人爱上旅游这个活动。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옛 일본 지도를 꺼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전까지 일본을 300년간 통치했던 막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잘못됐다며 사실상 조선 땅으로 고치도록 한 18세기 일본 지도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778년 일본 막부가 판매를 허가한 일본 전도입니다. 일본 영토는 다양한 색으로 채색된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같은 흰색으로 표현됐습니다. 독도가 조선 땅이란 점을 일본 막부도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 이 지도의 3년 전 원판에선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었는데 막부는 지도 발행을 불허하면서 사실상 조선 영토로 고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관어 지도하고 관에서 허락받지 않는 두 가지 지도의 종류를 구분을 해보면 관에서 허락받은 지도에서는 울릉도 독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색깔로 하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밖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도는 막부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해적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도들을 국내에 소개한 일본인 목사 히데유키 씨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료의 의미와 가치를 교묘하게 왜곡해 영토 문제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自分自身の過去の歴史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また、あったことをなかったことに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歴史の資料の前に真実なもの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독도와 관련된 사료 발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가운데 지역의 고문원 연구 성과가 축적된 한국국학진흥원도 독도 사료 연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정말 독도는 한국의 거라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또 국제법적으로나 인정이 되도록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지도 10점은 경상북도와 독도재단이 매입해서 국내외 독도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다음은 본사와 뉴스를 교환 방송하고 있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사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곽현경 아나운서입니다. 후쿠오카시에선 지난 8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렸습니다. 후쿠오카시와 경제단체가 주최한 행사로 G20 재무장관과 경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환영 리셉션에선 세이카 여자고등학교 취주학부 연주와 하카타겐반 춤 공연과 함께 참가국 국기 모양의 초콜릿과 닭고기 육수 라면이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에 있는 마린월드에서 해녀쇼가 열렸습니다. 후쿠오카는 일본 해연안의 해녀 발상지로 해녀잡이 문화와 전통을 잇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마린월드의 대수조에 두 해녀가 등장해 잠수복이 없던 시절에 입었던 해녀 옷을 입고
깊이 7m의 수조에서 소라잡이를 연출하자 관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대낮 도로가에서 칼부림을 부리고 달아났던 63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네 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쯤 A씨가 충렬지구대로 직접 찾아와 범행을 자수해옴에 따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20분쯤 동래구 안락동 길가에서 49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접근해 귀금속을 훔친 4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 2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길을 걷던 48살 신모 씨를 부축해줄 것처럼 다가가서 팔에 차고 있던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 중반까지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던 롯데는 7회 말 윌슨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뒤 8회 말 손아섭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보탰고 9회 초 센즈의 홈런을 맞았지만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롯데는 2연승과 함께 3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은 5,220가구로 전달보다 181가구 줄었지만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5,000가구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 분양 시장도 얼어붙어 올해 2분기까지 부산에서 신규 청약을 받은 8개 단지 가운데 5곳이 순위 내 청약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청약뿐 아니라 주택 매매 거래도 감소해 5월까지 거래 건수가 16,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4% 감소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 2017년 9월 이후 91주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개통을 예정일보다 3년 연기하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19일 부산 노포에서 양산 북정을 잇는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을 기존 계획인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양산선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기본 계획 수립부터 늦어지며 준공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컸지만 양산시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개통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시가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 개선 사업을 완료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요일제 참여 차량 운행을 감지하는 장치를 현행보다 3배로 대폭 확대해 운행 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일제 신규 가입 시 차량을 직접 가져가지 않고 전자인증표 부착 사진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과 폭염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운휴일에도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에 전자인증표를 부착하고 주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항노화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제7회 부산 국제 안티에이징 엑스포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백스코 일전시장에서 열립니다. 80개 기업 150개 부스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항노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관 산업과의 교류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관련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바이어 20여 명을 초청해 참여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어느새 6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더웠는데요. 차가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부산은 오늘도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한낮에 2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단 전국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